증권시장부 기자들이 직접 고른 ETF로 승부를 겨룬다. 김경은, 원다연, 이용석 3명의 기자가 대결하는 이 코너 3플러스 ETF, 3TF입니다. 국내 상장 ETF 중 하나씩을 골라서 전망, 이 ETF여야만 한 이유 등을 편하고 재밌게 설명해 드릴게요. 별산 방송에서는 수익률 등을 한눈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자들의 촉각감을 알아볼 수 있는 ETF 수익률 대결 3TF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주 기다리고 기다렸던 3TF 첫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증권시장 김경은 기자랑 함께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보니까 또 반가워요. 네. 어떻게 처음이라는 떨림이 상당하잖아요. 어떻게 또 첫 번째로 맞으셨어요? 서로 공유를 안 했어요. 서로 뭘 제시할 건지. 그래서 남들 것도 궁금하고 다른 기자들이 뭘 얘기할지도 저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처음 하면 또 그게 좋아요. 내가 이거 제일 먼저 선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다만 제가 걱정되는 건 제가 투자를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다른 기자들에 비해서. 그렇군요. 그래서 좀 밑밥을 깔자면 저의 수익률이 조금 낮더라도 일반 개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 좀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심자의 행운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요. 그런 점에서 오늘 그러면 이 첫 번째 픽, 김경은 기자의 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주자로 가져오신 상품 어떤 ETF인가요? 네, 제가 제시하는 ETF는 코덱스 금 액티브인데요. 실제로 제가 오늘 이걸 샀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만큼 진심으로 이 코너에 임하려고 샀는데 아쉽게도 제가 산 가격에선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최근 금이 워낙 뜨거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요. 금이 요즘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잖아요. 오늘 녹화날이 10월 21일이고 전일 종가를 보면 10월 20일 종가는 4,359.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최근 1년 사이로 보면 59.75% 상승한 수치인데요. JP모건이랑 골드만삭스 같은 주요 투자은행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가격이 4,800달러까지 오를 거라는 전망이 있어서 제가 금 투자가 조금 유리하다고 봤습니다. 3개월 전 가격을 보면 이거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 이런 걱정되고 또 6개월 전 가격 보면 더 그렇고 막 그렇거든요. 우리 앵커님도 뛰어들려고 하셨다면서요? 저도 뛰어들려고 그리고 그 푸시를 이용성 기자가 참 많이 해줬어요. 많은 기회를 줬는데 제가 그걸 못 잡았죠. 근데 모르겠어요. 오늘 또 김경은 기자가 지금 10여 분 동안 저를 잘 설득을 해주시면 우리 투자자분들과 함께 같이 한번 가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손을 잡아보는 그런 느낌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럼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은 게 이렇게 급격하게 오른 이유, 회자되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 계속 갈 것이라고 보시는지 이 전망을 들어볼까요? 금이 오른 이유는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일단 안전자산으로서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달러 약세, 지정학적 긴장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의 선호도가 좀 몰리고 있는 건데요. 우선 지금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 사이클에 올라탔잖아요. 그리고 올해 안에 또 2번의 추가 금리 인하가 단행될 거라는 전망이 좀 우세한 상황이라서 금이 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게 실질 금리가 하락하면 예컨대 예금을 들고 있어도 예금에서 받을 수 있는 그 수익이 별로 안 나니까 차라리 금으로 보유하자 이런 심리가 조금 강해지고 금의 수요가 몰리면서 금값이 오르게 되고요. 또 금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좀 지정학적,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질 때마다 수요가 증가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딱 전 세계의 분쟁도 잦고 트럼프발 관세 전쟁,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이런 경제적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어서 금 가격 상승세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하면서 주요국 중앙은행에서도 금 매입을 늘리고 있는데요. 미국의 정부 재정이 악화되고 달러화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면서 세계 중앙은행들이 달러화에 대한 노출을 줄이고자 이런 기록적인 고가에도 금을 계속 매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이 단순한 안전자산이나 인플레이션 회피 수단을 넘어서 국가 간 신용질서의 기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르는 추세는 알겠어요. 근데 이제 투자자로서 가장 고민되는 게 지금 고점 아닐까? 이런 생각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3개월 전에도 고가였고 6개월 전에도 고가였고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주요 IB들도 그렇고 국내 증권가에서도 금값은 큰 폭의 변동이 없이 계속 오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 가격은 한번 상승하면 쉽게 꺼지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해요. 다만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은 단기 조정인데요. 저희가 2주간 수익률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에이펙이 예정돼 있어요.
다음 주죠, 다음 주. 그렇죠. 네, 저희가 10월 27일에부터 이제 수익률을 네. 측정을 하는데 10월 31일에 에이펙이 개막을 하기 때문에 이때 미중 무역 갈등이 어떻게 될지가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우선 현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에이펙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겠다. 이런 낙관론을 표명했고 또 중국의 초청을 받아서 내년에 중국까지 가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화해 무드가 나타나면서 지난 10월 17일에는 금 가격이 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아주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오락가락 하지 않습니까? 네. 그의 이 뭐 한마디에 따라 또 금 가격이 크게 또 오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일단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간밤에도 미중 간 공정한 무역 협상이 이뤄지길 낙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11월 1일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않으면 중국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도 남겨놨어요.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무역 협상의 기간을 11월 1일까지가 아니라 그 이후로 조금 더 길게 봐야 한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경훈 기자는 결국 이 금을 픽 선택하신 건데 그 중에서도 이 코덱스 금 액티브를 선택을 하신 이유가 있을 테죠. 사실 수익률만 보면 코덱스보다 더 잘 나가는 ETF들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에이스 KRX 금 현물인데요. 네. 이 제품이 국내에 상장한 금 관련 ETF 중에서 규모도 가장 크고요. 최근에 수익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우려가 있어서 저는 국내 금이 아닌 국제 금 가격을 따르는 코덱스 금 액티브로 골랐습니다. 이 얘기 사실 저희 이용성 기자도 한번 언급을 지난주에 해주셨던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구독자님께서 김프 때문에 금 투자 어떻게 보냐 이런 얘기를 좀 해줬었던 바가 있거든요. 네. 지금 이 김치 프리미엄 위험성 경고가 계속 나오는데 요거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네, 이 김치 프리미엄이 원래 그 코인 네. 얘기할 때 암호화폐 시장에서 쓰던 말인데요. 해외보다 국내 거래소 가격이 더 비쌀 때 그 차이를 김프라고 불렀죠. 근데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 금 시세보다 국내 금 시세가 더 비싼 현상을 말하는데요. 단순히 뭐 달러 기준, 원화 기준 이런 환율 때문만은 아니고요. 수급 불균형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금은 한정돼 있는데 국내 투자자들의 금 사랑이 워낙 대단하다고 해요. 그래서 금 현물이나 KRX 금시장 거래 가격이 국제가보다 좀 더 빠르게 오릅니다. 그리고 최근처럼 금리나 기대랑 지정학적 불안이 겹칠 때는 김치 프리미엄이 더 커지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20일 종가 기준으로 보면 한국거래소 기준 시세는 21만 원인데 국제 거래 가격은 19만 8,900원 정도거든요. 예. 그래서 약 5.6% 정도의 김치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저는 이 김치 프리미엄이 높을수록 단기 과열 신호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해서요. 국제 금값이 조정을 받으면 국내 시세는 더 빠르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 점에 좀 유의를 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 말씀 마지막에 주신 거 보면 금값 조정까지 좀 염두에 두고 요것을 고르셨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네요. 네, 수익률 경쟁이긴 하지만 조정은 또 피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거에 대한 대비는 해두었습니다. 그렇군요. 국제 금 가격을 이제 기준으로 하는 다른 ETF도 있잖아요. 사실 막 찾아보니까 뭐 신한거, 쏠 쪽 이쪽에도 맞습니다. 많이 쏠렸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왜 그런데 요걸 선택하신 이유는요? 일단 솔에서 나온 솔 국제금 ETF 역시 국제 금 가격을 따라가는 ETF인데요. 코덱스와 비교하면 추종하는 지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ETF가 금값을 어떻게 계산해서 반영하느냐 이런 차이인데요. 일단 코덱스를 보면 블룸버그 골드스팟 지수를 추종을 합니다. 이거는 뉴욕 현지 시간 기준으로 오후 4시 기준 국제 금 스팟 가격을 그대로 추종하는 지수입니다. 그래서 금값이 1초 단위로 오르더라도 이 ETF는 매일 뉴욕 오후 4시 기준 가격으로 하루 가격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값 변화가 바로 반영되는 구조고요. 소울 국제금 ETF는 캐디 국제금 현물 지수를 기초 지수로 삼습니다. 이 지수는 단순히 국제 금값이 아니라 국내에서 거래되는 ETF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을 해서요. 환율이나 국내 수급 상황, 운용 비용 등이 반영될 수 있어서 국제 금 가격과 완전히 1대1로 움직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날 국제 금값이 올라도 두 ETF의 수익률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요. 코덱스는 국제 금값 상승폭을 그대로 반영하지만 소울은 국내 ETF 수요가 높거나 운용 비용이 반영된다면 약간 더 높거나 낮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덱스가 조금 더 깔끔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익률이랑 지금 운용 보수 뭐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해주신다면요. 수익률을 보면 이 국내 ETF 운영 상황이 반영되는 소울 국제금이 조금 더 높기는 합니다. 뭐 오늘 상황으로 보면 비슷해요. 0.02% 차이인데요, 수익률이. 네. 3개월 기준으로 보면 소울은 32.42%, 코덱스는 31.66% 정도로 차이를 보이고요. 네. 총 보수는 둘 다 0.3%입니다. 그런데 신한자산운용이 오늘 발표를 했어요. 소울 국제금 ETF의 장기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수를 인하하겠다라고 해서 이달 말부터는 총 보수를 기존 0.3%에서 0.05%로 인하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점을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나눠봤고요. 또 3TF 통해서 소개될 다른 두 부분도 기대가 됩니다. 우리 김경훈 기자 오늘 고생해 주셨는데 앞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아마 부장도 보고 네, 계실 거예요. 부장 보고 계신가요? 저희 그럼 뭐 네. 커피 기프티콘이라도 하나씩 주시면 저희가 더 진심을 다해 열심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과한 걸 바랬다가 부장이 술을 사주신다고 같이 가자고 하실 수도 있어서 커피 정도로 네, 이 하겠습니다. 정도로 합의하는 네. 걸로 하겠습니다.